이년아, 우리 남편이 사단장이야. 충성, 군단장님 괜찮으십니까? 내 남편이 투스타야라고 의스대는 가해자에게 나는 내 남편을 지휘하는 군단장이다라며 별 3개짜리 장갑을 던지고 서열을 정리해버리는 압도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계시고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항상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무더위였습니다. 에어컨조차 고장난 학교 가사 실습실은 찜통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열린 창문 틈으로 매미 울음소리가 비명처럼 쏟아져 들어와 고막을 찔러댔습니다. 하지만 실습실 구석에 무릎 꿇고 앉은 18살 백설아에게는 그 더위보다 더 끔찍한 것이 눈앞에 버티고 있었습니다. 백설아의 앞에는 이 학교 이사장의 딸이자 절대 권력으로 군림하는 나주리가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나주리의 곁에는 그녀를 여왕처럼 모시는 추종자들이 부채질을 하며 킥킥거리고 있었습니다. 백설아의 무릎은 차가운 타일 바닥에 짓눌려 감각이 없었습니다. 낡은 하복 블라우스는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지은 죄는 단 하나였습니다. 수행평가 요리 실습에서 나주리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 감히 시녀 주제에 여왕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것이 죄목이었습니다. 설아야, 날씨가 참 덥지. 목이 많이 마르겠다. 나주리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상냥했습니다. 그녀는 휴대용 가스버너 위에서 펄펄 끓고 있는 주전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뚜껑 틈으로 하얀 김이 맹렬하게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갓 우려낸 녹차의 쌉싸름한 향기가 실습실의 땀 냄새와 섞여 묘한 역겨움을 자아냈습니다. 죄송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나대지 않을게. 한 번만 봐줘. 백설화는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빌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렸습니다. 하지만 나주리의 입가에는 잔인한 미소가 번질 뿐이었습니다. 어머, 무슨 소리니? 사과라니. 난 그냥 우리 설아가 목마를까봐 차 한 잔 주려는 건데. 이 녹차가 말이야. 붓기 빼는데 그렇게 좋대. 내 그 촌스러운 얼굴 붓기 좀 빠지라고 내가 특별히 준비한 거야. 나주리는 주전자를 백설화의 머리 위로 가져갔습니다. 백설화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지만 옆에 있던 체육부장 김미정이 백설화의 어깨를 꽉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마셔. 피부에 양보해. 나주리가 주전자를 기울였습니다. 쪼르륵. 처음에는 가는 물줄기였지만 이내 콸콸 쏟아지는 폭포수가 되었습니다. 100도에 육박하는 펄펄 끓는 녹차물이 백설화의 정수리를 정통으로 강타했습니다. 아! 비명은 짧았습니다. 너무나 큰 고통은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뜨거운 물은 두피를 순식간에 익혀버리고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려 이마와 눈 그리고 귀 뒤쪽에 연한 살을 지져댔습니다. 녹차잎 찌꺼기가 얼굴에 달라붙어 타들어가는 살갗을 더욱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살이 익는 냄새와 녹차 향이 뒤섞인 기괴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백설화는 바닥을 뒹굴며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뜨거운 찬물이 눈꺼풀 안으로 스며들어 시야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이고, 손이 미끄러졌네. 미안해서 어쩌나. 나주리는 빈 주전자를 바닥에 던지며 깔깔거렸습니다. 야, 냄새 봐라. 진짜 백설기 찌는 냄새 난다. 녹차 백설기네. 야, 김미정. 사진 찍어. 이거 대박이다. 아이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백설화의 귓가에서 웅웅거렸습니다. 그녀는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바닥에 고인 녹차 웅덩이에 얼굴을 처박았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숨이 끊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주리가 쭈그리고 앉아 백설화의 머리채를 잡고 들어올렸습니다.
화상을 입어 붉게 부어오른 백설화의 얼굴을 보며 나주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내 주제야. 감히 누굴 가르치려 들어. 넌 그냥 내 발밑에 깔린 카펫이야. 밟으면 밟히고 뱉으면 맞는 그런 존재라고. 알았어. 나주리가 백설화의 뺨을 툭툭 치고는 무리들과 함께 실습실을 빠져나갔습니다. 텅 빈 교실에는 백설화의 신음소리와 매미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그날 밤 백설화는 응급실도 가지 못한 채 집에서 찬물로 화기를 시켰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흉측했습니다. 이마에서 귀 뒤까지 이어지는 붉은 화상 자국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낙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난간 아래로 까마득한 바닥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이 지옥 같은 고통도 끝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한 발을 내디뎠을 때 나주리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죽으면 개죽음이지 뭐. 내가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아? 백설화의 눈에서 눈물이 멈췄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서늘한 도끼가 차올랐습니다. 죽지 않겠다. 살아서 악착같이 위로 올라가겠다. 내가 가진 돈, 내 아버지가 가진 권력, 그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곳으로 가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겠다. 그리고 내 발 아래 너를 꿇어앉히고 똑같이 되갚아주겠다. 백설화는 난간을 잡았던 손을 거두고 자신의 흉터를 어루만졌습니다. 쓰라린 고통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했습니다. 그날 밤 여리고 착했던 소녀 백설화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잿더미 속에서 복수의 화신이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백설화는 도망치듯 군입대를 선택했습니다. 대학 등록금은커녕 당장 먹고 살 돈도 없었던 그녀에게 숙식이 해결되고 월급이 나오는 군대는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도피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군대는 계급이라는 절대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다리였습니다. 부사관으로 입대한 그녀는 독종 중의 독종이었습니다. 남성 군인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의 강도 높은 훈련을 자청했습니다. 체력 단련 시간에는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뛰었고 사격 훈련 때는 손가락이 찢어질 때까지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하지만 부사관의 계급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장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낮에는 훈련하고 밤에는 코피를 쏟아가며 공부해 육군 3사관학교에 지원했고 마침내 소위 계급장을 달았습니다. 어깨 위에 놓인 다이아몬드 하나. 그것은 복수를 위한 첫 번째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백설화는 가장 험하고 힘들다는 전방 부대만을 지원했습니다. 경기도 포천, 강원도 철원. 겨울이면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최전방 철책선이 그녀의 무대였습니다. 여자가 무슨 수색대장이야. 그냥 행정실에서 커피나 타지. 남자 장교들의 비아냥거림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백설화는 말 대신 행동으로 그들의 입을 다물게 했습니다. 중대장 시절 비무장 지대 DMZ 수색 작전 도중 폭우로 인해 계곡 물이 불어나 부대원들이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병사를 구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물속으로 뛰어든 것은 백설화였습니다. 중대장님 위험합니다. 부하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그녀는 거친 물살을 헤치고 병사의 멱살을 잡아 끌어올렸습니다. 바위에 부딪혀 어깨가 탈골되고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녀는 끝까지 병사를 놓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녀는 부대 내에서 포천의 마녀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이 독하다는 뜻이었지만 동시에 병사들에게는 신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녀의 승진 가도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육군대학 수석 졸업, 합참작전본부 핵심 보직 역임. 그녀는 오직 실력 하나로 유리천장을 깨부수며 올라갔습니다. 결혼도 연애도 개인의 삶도 모두 포기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귀 뒤에 남은 화상 흉터를 쓰다듬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직 멀었다.
더 높이, 더 강한 힘을. 그녀의 어깨에 무궁화가 피어나고 마침내 별이 내려앉았습니다. 준장, 소장, 그리고 중장. 대한민국 육군 역사상 전무후무한 여성 군단장의 탄생이었습니다. 202X년 12월. 백설아 중장은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제5군단 승진부대의 사령관으로 부임했습니다. 5군단은 육군 전체를 통틀어 가장 강력한 기계화 전력과 화력을 보유한 핵심 군단이었습니다. 수도권을 위협하는 적을 괴멸시키는 막중한 임무를 띈 부대의 지휘봉을 잡게 된 것입니다. 취임식 날 연병장을 가득 메운 수만 명의 장병들과 수백 대의 전차 자주포가 도열해 있었습니다. 단상에 오른 백설아의 모습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칼주름 잡힌 정복, 가슴에 달린 수많은 훈장, 그리고 어깨 위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별 3개. 나 승진군단장 백설아 중장은 오늘부로 제5군단의 지휘권을 인수한다. 마이크를 타고 울려 퍼지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 존재한다. 적이 도발하면 뼈와 살을 분리하여 철저하게 응징한다. 나를 따르라. 충성. 수만 명의 함성이 포천의 하늘을 뒤흔들었습니다. 백설화는 단상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20년 전 녹차를 뒤집어 쓰고 울던 소녀는 이제 5만 명의 대군을 호령하는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끓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군단 사령부 집무실은 고요했습니다. 백설화는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명성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서실장이 두툼한 서류철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군단장님, 예하 사단장 및 여단장 신상 명세서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백설화는 자리에 앉아 서류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군단장으로서 예하 지휘관들을 파악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었습니다. 제3보 병사단 100골부대, 제5기 가벼단 철풍부대. 쟁쟁한 전투부대 지휘관들의 면면을 살피던 그녀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제6보병사단장 소장 반갑수. 제6사단 청성부대. 5군단의 주력 사단 중 하나였습니다. 사진 속 반갑수 소장은 번들거리는 얼굴에 묘하게 비열한 웃음을 띠고 있었습니다. 육군 사관학교 출신의 정치적 처세술이 뛰어나 고속 승진을 한 인물이라는 평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백설화는 무심코 그의 가족 관계란을 훑어보았습니다. 배우자 나주리 1980년생 5호 예고 졸업. 순간 백설화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나주리. 흔하지 않은 이름. 나이와 출신 학교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20년 전 자신에게 끓는 녹차를 부었던 그 악마. 자신의 영혼을 살해했던 그 여왕벌. 백설화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온몸의 세포가 전율하는 희열이었습니다. 운명이라는 작가가 쓴 시나리오는 너무나도 완벽했습니다. 철천지원수가 자신의 직속 부하인 사단장의 아내가 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군대에서 군단장과 사단장의 관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단장도 장군이지만 군단장은 그 사단장을 지휘하고 감독하며 보직 해임 건의권까지 가진 절대적인 상급자입니다. 즉 반갑수 소장의 목줄은 백설화가 쥐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나주리가 반갑수의 아내라. 백설화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정보 참모를 호출했습니다. 육사단장 반갑수 소장에 대해 좀 더 깊게 파봐. 특히 부인에 대해서. 최근 행적, 대외 활동, 그리고 육사단 관사에서의 생활까지 전부 다. 알겠습니다. 군단장님. 정보 참모가 나간 후 백설화의 개인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 설하니.
나 기억해. 고등학교 동창 회장 박미란이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나주리의 옆에서 함께 자신을 비웃던 방관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 오랜만이네. 설아야. 이번 주말에 서울 H호텔에서 동창회 하는데 너 꼭 와. 이번에 나주리 알지? 걔 남편이 장군 진급했다고 크게 한턱 낸대. 투스타래 투스타. 사단장이라나 뭐라나. 암튼 걔가 너 꼭 보고 싶다고 하더라. 백설화는 속으로 헛웃음을 삼켰습니다. 보고 싶다고? 짓밟을 장난감이 필요했던 거겠지. 그녀들은 백설화가 군인이 되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별을 3개나 단 군단장이라는 사실은 전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보안이 철저한 최전방 군단의 특성상 민간인들이 지휘관의 신상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게다가 백설화는 동창들과 연락을 끊고 살았으니 그저 하사관이나 위관 장교 정도로 생각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나주리가 그래. 옛날에 너랑 친했는데 연락 끊겨서 아쉽다고. 와서 밥이나 먹고 가래. 회비는 공짜야. 친했다는 말에 백설화는 지그시 눈을 감았습니다. 끓는 물을 붓고 비웃던 것이 그들에게는 친한 추억이었나 봅니다. 그래. 갈게. 장소랑 시간 보내줘. 어머 진짜. 잘 생각했다. 근데 설아야 올 때 옷 좀 신경 써서 입고 와. 호텔이니까 군복 입고 오지 말고. 냄새나잖아. 알지. 전화를 끄는 백설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정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옷이라. 그녀는 관사 드레스룸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옷 상자를 꺼냈습니다. 20년 전 입대할 때 입었던 색바랜 체크무늬 남방과 무릎 나온 청바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면 충분하겠군. 백설화는 벽에 걸린 5군단 작전 지도를 바라보았습니다. 포천에서 서울까지 복수를 하러 가는 길은 멀지 않았습니다. 기다려라 나주리. 그리고 반갑수. 사냥꾼이 덫을 놓았습니다. 이제 사냥감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와 목을 매달 차례였습니다. 20년 묵은 원한을 갚을 시간,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백설화의 눈동자가 차가운 살기로 번뜩였습니다.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제5군단 사령부의 밤은 일찍 찾아왔습니다.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의 칼바람이 창문을 거세게 흔들었지만 군단장실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백설화 중장은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들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단순한 결제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감찰 참모와 헌병대 수사관들이 극비리에 수집해온 제6보병사단 청성부대의 비리 첩보 파일이었습니다. 군단장님,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감찰 참모 박 대령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보고해. 백설화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짧게 명령했습니다. 방갑수 소장이 육사단장으로 부임한 이후 부대 복지회관 수익금과 병영식당 부식비에 손을 댄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특히 장병들에게 배급되어야 할 최고급 한우와 돼지고기가 외부로 빼돌려지고 대신 등급 외에 젖을 고기가 납품되었습니다. 그 차액은 고스란히 방갑수 소장의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갔으며 그 자금을 관리하는 실질적인 주체는 부인인 나주리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백설화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군인에게 있어 병사들의 먹거리를 건드리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대역죄였습니다. 추운 날씨에 고생하는 병사들의 밥그릇을 빼서 자신의 배를 채우다니. 이것은 비리를 넘어선 반역이었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관사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군사시설 보수에 쓰여야 할 예산을 전용하여 사단장 관사의 인테리어를 호화롭게 바꿨습니다. 대리석 바닥재, 수입 샹들리에, 욕조 교체 비용까지 전부 국방 예산입니다. 이 공사를 맡은 업체 대표가 나주리의 외삼촌입니다. 기가 막히군.
백설화는 펜을 내려놓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반갑수. 그는 군인이 아니라 제복 입은 도둑놈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여전히 탐욕스러운 여왕놀이를 하고 있는 나주리가 있었습니다. 반갑수 소장의 평판은 어떤가? 전형적인 강양약강입니다. 병사들과 부하 간부들에게는 폭군처럼 군림하지만 상급 부대나 정치권 인사들에게는 간 쓸개를 다 빼줄 것처럼 아부를 떤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군단장님께 잘 보이기 위해 뇌물성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는 첩보도 있습니다. 백설화의 입가에 싸늘한 조소가 걸렸습니다. 뇌물이라. 아주 재미있군. 박대령. 네. 군단장님. 이번 주말 내가 서울에 가 있는 동안 자네는 헌병대와 함께 육사단장 관사와 집무실을 압수수색해. 쥐새끼가 빠져나갈 구멍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털어. 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비밀 금고까지. 먼지 한 톨이라도 나오면 다 쓸어 담아. 박 대령은 흠칫 놀랐습니다. 현직 사단장의 관사를, 그것도 사단장이 부재 중일 때 급습하는 것은 군단장의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사단장이 반발하거나 상부 라인을 동원해 저항할 수도 있습니다. 저항? 못할 거야. 백설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그 시각 반갑수는 서울 한복판에서 나에게 목숨을 구걸하고 있을 테니까. 자네는 그저 증거만 확보해.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박 대령이 경례를 하고 나간 뒤 백설화는 관사 드레스룸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정복들이 걸린 옷장 구석에 낡은 종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20년 전 쫓기듯 입대할 때 입었던 옷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빛나는 별 3개가 박힌 정복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보풀이 잔뜩 일어난 회색 스웨터와 무릎이 튀어나온 헐렁한 바지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천하를 호령하는 오군단장이 아닌 삶에 찌들고 초라한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이것은 위장이자 덫이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무시하는 그들의 오만함을 역이용하여 가장 방심한 순간에 숨통을 끊어놓기 위한 완벽한 사냥 복장이었습니다. 기다려라. 내가 간다. 백설화는 낡은 운동화 끈을 단단히 조여맸습니다. 포천의 밤바람이 그녀의 뜨거운 복수심을 더욱 차갑게 벼려주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은 화려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최고급 호텔 H호텔 그랜드 볼룸 앞에는 번쩍이는 외제차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발레 파킹 요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로비는 값비싼 향수 냄새와 보석들의 반짝임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예고 동창회 및 반갑수 장군 진급 축하연. 연회장 입구에 걸린 현수막은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연회장 안은 이미 시끌벅적했습니다. 원형 테이블마다 최고급 코스 요리가 세팅되어 있었고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중심 가장 상석인 헤드 테이블에는 오늘의 주인공 나주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나주리는 여왕이었습니다. 짙은 화장에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밍크쇼를 두르고 손가락마다 굵은 보석 반지를 낀 그녀는 우아하게 와인 잔을 흔들며 주변 친구들의 찬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어머 주리야. 너는 늙지도 않나 봐. 피부가 어쩜 이렇게 탱탱하니. 역시 청담동 사모님은 다르다. 남편이 투스타 사단장이라며. 진짜 대단하다. 우리 남편은 언제 진급하려나 몰라. 주리 내가 좀 힘 좀 써주라. 나주리는 짐짓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지만 입꼬리는 귀에 걸릴 듯 올라가 있었습니다. 아유 얘들아. 별거 아니야. 그냥 나라 지키는 일인데 뭘. 남편이 육사단장으로 가면서 관사도 새로 싹 고쳤잖아. 나중에 한번 놀러와. 내가 골프장 부킹 다 잡아줄게.
친구들은 나주리의 비위를 맞추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나주리에게 친구란 우정을 나누는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시켜주는 장식품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박미란이 헐레벌떡 뛰어와 나주리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야 주리야. 개 왔다. 백설아. 나주리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정말. 어디? 연회장 입구 쪽이 술렁거리더니 모세의 기적처럼 사람들이 양옆으로 갈라졌습니다. 그 길 끝에 백설아가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동창들 사이에서 그녀의 모습은 지독하게 이질적이었습니다. 색이 바랜 회색 스웨터, 무릎이 나온 통바지, 굽이 다 다른 운동화.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얼굴은 고단한 삶에 찌든 빈민 그 자체였습니다. 누가 봐도 호텔에 올 형편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연 회장의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킥킥거리는 비웃음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제 옷 입은 것 좀 봐. 어디 공사판에서 일하다 왔나. 냄새 나는 것 같지 않아. 여기가 무료 급식소인 줄 아나 봐. 진짜 뻔뻔하다. 어떻게 저런 꼴로 호텔에 올 생각을 하니. 나주리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백설아에게 다가갔습니다.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백설아의 심장을 조여오는 듯 했지만 백설아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나주리를 응시했습니다. 어머 설아야. 이게 얼마만이니? 정말 못 알아보겠다. 고생을 많이 했나 봐. 얼굴이 반쪽이네. 나주리가 백설화의 낡은 스웨터 자락을 검지와 엄지로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마치 더러운 걸레를 만지는 듯한 손길이었습니다. 초대해줘서 고마워. 주리야. 남편이 장군 됐다면서. 축하한다. 백설화는 짐짓 기죽은 듯한 목소리로 하지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고맙긴. 우리가 남이니. 근데 설아야. 들어올 때 입구에서 앉아봤어. 여기 회원권 없으면 못 들어오는 곳인데. 내가 직원들한테 미리 말해둬서 다행이지. 주변에서 까르르 웃음이 터졌습니다. 박미란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야 백설아. 너 지하철 타고 왔냐? 옷에서 쾌쾌한 냄새가 진동을 한다. 좀 씻고 다니지 그랬어. 사는 게 바빠서 꾸밀 시간이 없었어. 백설화의 대답에 나주리는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으며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그랬구나. 하긴 요즘 경기가 어렵다잖아. 자, 이거 차비해. 올 때 버스 타고 온 거 아니야. 갈 때는 택시라도 타고 가. 나주리는 5만 원권 지폐 3장을 꺼내 백설화의 스웨터 앞주머니에 찔러 넣었습니다. 명백한 적선이자 모욕이었습니다. 많이 먹고 가. 남으면 좀 싸가고. 집에 식구들 있을 거 아니야. 우리 남편이 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나주리는 백설화의 어깨를 툭툭 치고는 다시 상석으로 돌아갔습니다. 백설화는 주머니에 꽂힌 지폐를 만지작거렸습니다. 20년 전 끓는 녹차를 붓던 그 손길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구석진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해야 하니까요. 백설화는 물잔을 들어 입술을 적셨습니다. 물맛이 썼습니다. 아니, 그녀의 속에서 끓어오르는 담즙의 맛이었습니다. 연회 분위기가 절정에 달할 무렵 나주리의 거만함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건배사를 제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남편 방갑수 장군이 잠시 후에 도착할 예정이에요. 나라 지키느라 바쁜 분인데 저 때문에 특별히 오시는 거니까 다들 박수로 맞아주세요. 우리 남편이 이번에 육사단장으로 가면서 아주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됐거든요. 와 하는 함성과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나주리는 만족스러운 듯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때 구석에 앉아있던 백설아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나주리가 있는 헤드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백설아의 손에는 찻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호텔 직원이 디저트로 서빙하던 뜨거운 녹차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투명한 연두색 액체. 주리야. 백설아가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도 불구하고 그 목소리는 나주리의 귀에 뚜렷하게 박혔습니다. 나주리가 미간을 찌푸리며 돌아보았습니다. 왜 또? 밥 더 필요해. 직원 불러줄까? 아니. 궁금한 게 있어서. 백설화는 나주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딘가 서늘해서 나주리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내 남편이 장군이지 내가 장군은 아니잖아. 근데 왜 내가 나라를 지킨 사람처럼 유세를 떨어? 순간 연 회장의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음악 소리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나주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계급은 남편 건데 왜 내가 목에 힘을 주냐고 물었어. 그게 너네 집안 내력이니. 남의 힘 빌려서 센척하는 거. 이것은 선전포고였습니다. 20년 전 아무 말도 못하고 당하기만 했던 백설아가 감히 여왕에게 반기를 든 것입니다. 나주리의 이성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이 미친년이 돌았나. 야. 거지 같은 년 불쌍해서 밥 좀 먹여줬더니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지랄이야. 너 내가 누군지 잊었어. 나주리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테이블 위에 놓인 와인 잔을 집어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백설아가 더 빨랐습니다. 백설화는 들고 있던 뜨거운 녹차 잔을 나주리의 머리 위로 천천히 기울였습니다. 아! 나주리의 비명이 연회장을 갈랐습니다. 뜨거운 녹차물이 나주리의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카락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20년 전 백설화가 당했던 바로 그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연두색 찬물은 그녀의 짙은 화장을 지우며 흉측한 얼룩을 만들었고 값비싼 밍크쇼를 적셨습니다. 뜨거워. 아, 뜨거워. 이거 뭐야? 야, 너 미쳤어. 나주리는 뜨거움과 당혹감에 어쩔 줄 몰라 하며 팔을 허우적거렸습니다. 녹차잎 하나가 그녀의 콧등에 달라붙었습니다. 쌉싸름한 녹차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입을 떡 벌린 채 아무도 말릴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백설화는 빈 찻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20년 전 나주리가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미안. 손이 미끄러졌네. 그리고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붓기 빼는 데는 녹차가 최고라며. 피부에 양보해. 야, 저거 앉아봐. 경찰 불러. 아니, 내 남편 불러. 당장 오라 그래. 나주리가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녹차 범벅이 된 채 길길이 날뛰는 그녀의 모습은 우아한 사모님이 아니라 시장통의 미치광이 같았습니다. 그때 연 회장 문이 벌컥 열리며 굵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무슨 일이야? 주리야. 왜 그래? 정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위풍당당하게 들어왔습니다. 어깨에는 별 2개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제육보병 사단장 방갑수 소장이었습니다. 뒤에는 수행부관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나주리는 구세주를 만난 듯 남편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녹차가 남편의 정복에 묻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전현이, 저 미친년이 나한테 뜨거운 차를 부었어. 나 화상 입은 것 같아. 당장 잡아넣어. 죽여버려. 방갑수는 아내의 몰골을 보고 눈이 뒤집혔습니다. 감히 내 아내를, 그것도 장군의 아내를 건드려. 그는 살기 어린 눈으로 백설화를 노려보았습니다. 백설화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뒷짐을 진 채 삐딱하게 서서 방갑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스웨터 차림에 녹차 냄새가 나는 연회장, 그리고 분노한 소장. 반갑수는 성큼성큼 백설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을 들어 올리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내가 누군데 감히 내 아내를. 너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육군 소장 반갑수야. 나주리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래. 내 남편이 투스타야. 사단장이라고. 너 같은 거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앨 수 있는 사람이야. 백설아가 피식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투스타. 대단하군. 반갑수 소장.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랫사람을 꾸짖는 듯한 단호함과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반갑수는 그 목소리에서 소름 끼치는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톤. 며칠 전 군단장 취임식에서 들었던 그 서늘한 목소리. 너 뭐야? 반갑수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백설아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네는 민간인 행사장에서 고성방가를 지르는 게 취미인가 보군. 아니면 직속 상관 앞에서도 손찌검을 할 셈인가? 뭐? 상관. 반갑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순간 백설아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테이블 위에 툭 던졌습니다. 그것은 짙은 녹색의 지휘관 신분증과 별 3개가 선명하게 박힌 검은색 가죽 장갑이었습니다. 제오군단장 중장 백설아. 반갑수의 시선이 신분증에 꽂혔습니다.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뇌가 정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저 초라한 행색의 여자가 내 목숨줄을 쥐고 있는 승진군단장 백설아 중장이라고. 반갑수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상황 파악이 안 된 나주리가 소리쳤습니다. 여보 뭐해? 저거 가짜야. 어디서 장난감 주워와서 사기치는 거라고. 빨리 혼내주라니까. 그 순간이었습니다. 차렷. 백설아의 입에서 나지막하지만 천둥 같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조건 반사였습니다. 반갑수는 아내의 팔을 뿌리치고 본능적으로 발 뒤꿈치를 붙이며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30년 군 생활이 그의 몸을 기계처럼 움직이게 했습니다. 척수 반사 수준의 복종이었습니다. 충성. 군단장님. 반갑수의 목청이 터질 듯한 경례 구호가 호텔 연회장을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손은 칼같이 눈썹 끝에 붙어 있었지만 손끝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투명해질 지경이었습니다. 군단장님, 여기는 어떻게? 반갑수의 목소리가 삑사리가 나며 갈라졌습니다. 좌중이 경악했습니다. 별 2개를 단 장군이 고작 남루한 옷차림의 동창생에게 그것도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경례를 하고 쩔쩔매는 모습. 군단장. 나주리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지만 도저히 믿기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자신의 남편보다 별이 하나 더 많은, 그것도 남편을 부하로 부리는 3스타 장군이 바로 20년 전 자신이 괴롭히던 백설아라는 사실이. 백설아는 반갑수의 경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테이블에 놓인 별 3개짜리 장갑을 집어들며 반갑수의 코앞까지 다가갔습니다. 반갑수 소장. 자네 아내는 계급 체계를 무시하는 게 특기인가 보군. 군단장에게 반말의 욕설이라. 그리고 투스타 남편을 믿고 설치는 꼴이 아주 볼만해. 백설아의 시선이 얼어붙은 나주리에게 향했습니다. 나주리. 똑똑히 봐라. 내 남편이 누구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지. 그리고 누가 진짜 강한지. 폭풍전야. 아니, 폭풍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던져진 짙은 녹색의 지휘관 신분증과 별 3개가 박힌 가죽 장갑.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이 공간의 공기 흐름을 단숨에 바꿔버린 권력의 심장이었습니다. 제오 군단장 중장 백설아. 방갑수 소장의 시선이 신분증과 백설아의 얼굴을 번갈아 오갔습니다. 0.1초가 1년처럼 느껴지는 찰나의 순간 그의 뇌세포가 비명을 지르며 상황을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군단장 이 취임식 단상에서 보았던 서늘한 눈빛의 포천의 마녀. 그리고 지금 눈앞에 서 있는 낡은 스웨터 차림의 여인. 두 이미지가 겹쳐지는 순간 방갑수의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꿈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사여 탈권을 쥐고 있는 직속상관이, 그것도 군 내에서 가장 원칙주의자로 소문난 저승사자가 지금 자신의 아내에게 녹차 세례를 받고 서 있는 것입니다. 방갑수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던 동창들은 방갑수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감지하고 숨을 죽였습니다. 여보, 뭐해? 저거 가짜라니까. 저 거지 같은 년이 어디서 장난감 같은 걸 주워와서 사기를 치잖아. 빨리 헌병 불러서 치워버리라니까.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된 나주리가 빽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머리카락에서 뚝뚝 떨어지는 녹차를 닦아내며 백설아를 죽일 듯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방갑수 소장. 백설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천둥 소리보다 무거웠습니다. 차렷. 조건반사였습니다. 방갑수는 아내의 팔을 거칠게 뿌리치고 본능적으로 발뒤꿈치를 딱 붙이며 부동자세를 취했습니다. 30년 군 생활이 그의 뼈와 근육에 새겨놓은 복종의 DNA가 이성을 지배했습니다. 충성. 방갑수의 목청이 터질 듯한 경례 구호가 호텔 연회장의 높은 천장을 때리고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은 칼같이 눈썹 끝에 붙어 있었지만 손끝은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좌중이 경악했습니다. 별 2개를 단 장군이 고작 남루한 옷차림의 동창생에게, 그것도 90도로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식은땀을 흘리며 경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적이 연회장을 집어삼켰습니다. 들리는 것은 방갑수의 거친 숨소리와 나주리의 드레스 위로 떨어지는 녹차 방울 소리뿐이었습니다. 백설화는 방갑수의 경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테이블에 걸터앉아 다리를 꼬았습니다. 그리고 낡은 운동화를 신은 발끝을 까딱이며 싸늘한 눈으로 방갑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목소리가 그것밖에 안 나오나? 자네 눈에는 내가 위관 장교로 보이나? 아니면 자네 아내 친구로 보이나?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군단장님. 방갑수의 목소리가 갈라져 삑사리가 났습니다. 군단장님이라는 호칭이 나오자 동창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박미라는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하는 파열음이 정적을 깼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군단장. 야 백설아. 내가 무슨 군단장이야. 너 고졸이잖아. 공장 다닌다며. 나주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백설화는 나주리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방갑수에게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방갑수 소장. 자네 아내는 군 체계를 무시하는 게 특기인가 보군. 직속상관인 군단장에게 반말의 욕설이라. 군 형법상 상관 모독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군인 가족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 유지 의무에 대해 교육하지 않았나.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교육을 잘못 시켰습니다. 방갑수는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소장이 수많은 민간인들이 보는 호텔 연회장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체면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백설화의 말 한마디면 자신의 군 생활은 물론 인생 자체가 끝장날 수 있다는 공포가 그를 지배했습니다. 여보, 일어나. 왜 이래? 쪽팔리게 진짜. 당신 투스타야. 사단장이라고. 나주리가 남편의 어깨를 잡아 끌었지만 반갑수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애원했습니다. 군단장님, 제 처가 아무것도 모르고 실수를 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교육하겠습니다. 백설화는 싸늘하게 웃으며 테이블 위에 놓인 가죽 장갑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먼지를 털어내듯 반갑수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일어나라고 해라. 내 남편 무릎 닳겠다. 이 말은 반갑수에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20년 전 끓는 녹차를 뒤집어 쓰고 무릎 꿇려졌던 자신에게, 그리고 지금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나주리에게 던지는 비수였습니다. 방 소장, 자네는 오늘부로 육사단 지휘권 박탈이다. 지금 이 시간부로 직무정지 명령을 내린다. 사형 선고와도 같은 말에 반갑수의 눈동자가 뒤집힐 듯 커졌습니다. 야 반갑수, 너 미쳤어. 빨리 안 일어나? 내가 뭐가 부족해서 저 거지 같은 년한테 무릎을 꿇어. 나주리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니 받아들여서는 안 됐습니다. 자신이 평생 무시하고 짓밟았던 백설화가 자신보다, 아니 자신의 우주인 남편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은 그녀의 세계관을 붕괴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인지 부조화는 분노로 표출되었습니다. 이게 다 쇼지. 너네 둘이 짜고나 놀리는 거지. 백설화 너 얼마 줬어? 내 남편한테 얼마 주고 이런 연극시킨 거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아냐고. 나주리가 악을 쓰며 백설화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백설화의 얼굴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짝! 경쾌하고 날카로운 타격음이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백설화가 맞은 게 아니었습니다. 고개가 획 돌아간 사람은 바로 나주리였습니다. 나주리는 얼얼한 뺨을 부여잡고 멍한 표정으로 앞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백설화가 아니라 남편 반갑수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바닥에 무릎 꿇고 있던 반갑수가 벌떡 일어나 아내의 풀스윙으로 뺨을 후려갈긴 것입니다. 여보, 당신 지금 나 때렸어. 나주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남편에게 맞은 것은 결혼 생활 1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언제나 주리야 주리야 하며 떠받들던 남편이었습니다. 닥쳐. 제발 그 입 좀 닥치라고. 이 무식한 여편네야. 반갑수가 짐승처럼 포효했습니다. 그의 눈은 공포와 분노로 뒤섞여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한테 행패를 부리는 줄 알아. 이분은 내 직속 상관인 오군단장님이셔. 내 목줄을 쥐고 계신 분이라고. 내가 그 주둥이 함부로 놀릴 때마다 내 목이 날아간단 말이야. 알아들어. 반갑수는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과 함께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아내를 공격했습니다. 그는 백설화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자신이 철저하게 군단장의 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아내를 제물로 바친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추악한 형태의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당신 장군 만들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우리 아빠 돈 갖다 바쳐서 진급한 주제에. 나주리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녹차로 얼룩진 드레스와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붉게 부어오른 뺨. 우아했던 장군 사모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처참하게 무너진 중년 여성만이 남아있었습니다. 백설화는 그 모습을 무감각하게 지켜보았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당했던 폭력에 비하면 저 따귀 한 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보기 좋네.
부창부수라더니 백설화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나주리, 기억나니? 20년 전 여름 가사 실습실에서 내가 나한테 그랬지.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다 가랑이 찢어진다고. 주제 파악하라고. 백설화는 주머니에서 나주리가 찔러 넣었던 5만 원권 3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은 나주리의 얼굴 위로 돈을 흩뿌렸습니다. 종이 지폐가 힘없이 팔랑거리며 나주리의 콧등과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자, 치료비해. 남으면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아, 그리고 너네 남편 장군 만든 거 너 아니야. 백설화는 몸을 숙여 나주리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내 남편 장군 만든 건 포천에 칼바람 맞으며 나라 지키는 병사들 먹일 한우갈비 빼돌려서 만든 비자금이랑 내 관사 수리한다고 뻥튀기해서 내 외삼촌한테 몰아준 공사 대금 덕분이잖아. 안 그래? 나주리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그들 부부만의 1급 비밀이었습니다. 너,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내가 말했지. 지금 이 자리의 주인은 나라고. 내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어. 나는 오군단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백설화는 다시 허리를 펴고 방갑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방갑수는 사색이 되어 다시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방갑수 소장, 자네 아내가 꽤 놀란 눈치군. 설명 좀 해주지 그래. 육사단 식자재 납품 비리, 복지회관 수익금 횡령, 그리고 관사 호화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방갑수는 입을 뻐끔거렸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군단장이 구체적인 비리 항목까지, 그것도 외삼촌 이야기까지 언급했다는 것은 이미 조사가 끝났다는 뜻이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군단장님, 오해입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아내가 욕심이 많아서 독단적으로 한 일입니다. 저는 군 생활만 열심히 하느라 집안일은 신경 못 썼습니다. 방갑수는 비굴함의 끝을 보여주었습니다. 살기 위해 모든 죄를 아내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나주리는 배신감에 치를 떨며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당신 미쳤어. 당신이 시킨 거잖아. 외삼촌한테 전화하라고 한 게 누군데. 이번에 진급하려면 로비 자금 필요하다고 돈 만들어 오라고 닥달한 게 누군데. 진흙탕 싸움이었습니다. 서로를 물어뜯는 추악한 모습에 백설화는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손목시계를 보았습니다. 시간 다 됐군. 호텔 로비 쪽에서 육중한 군화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또각또각하는 하이힐 소리와는 차원이 다른 묵직하고 절도 있는 소리가 연회장의 바닥을 울렸습니다. 제5군단 헌병대입니다. 길을 비켜주십시오. 검은색 헬멧과 헌병 MP 완장을 찬 건장한 군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손에는 체포영장과 수갑이 들려 있었습니다. 연회장의 화려한 조명 아래 군복을 입은 헌병들의 등장은 이질적이다 못해 공포스러웠습니다. 헌병대장은 백설화 군단장 앞에 서서 절도 있게 경례했습니다. 충성. 군단장님 명을 받들고 도착했습니다. 백설화는 고개만 까딱였습니다. 헌병대장은 곧바로 방갑수와 나주리에게 돌아섰습니다. 제6보병 사단장 소장 방갑수, 그리고 민간인 나주리. 헌병대장이 영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군 형법상 업무상 횡령, 뇌물수수, 직권남용, 군용물 절도, 그리고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2사람을 긴급 체포합니다. 안 돼. 나 장군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군단장님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방갑수가 백설화의 바짓단을 잡으려 기어가려 했지만
건장한 헌병 2명이 그의 양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습니다. 나, 이거 노란 말이야. 감히 사단장의 몸에 손을 대. 반갑수가 발악했지만 헌병대장은 냉정하게 그의 어깨에 있는 별 2개짜리 견장을 뜯어냈습니다. 찍! 벨크로가 뜯어지는 소리가 연회장의 비명처럼 울렸습니다. 반갑수의 어깨에서 별이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그의 권위, 명예, 그리고 인생이 송두리째 뜯겨나가는 소리였습니다. 피의자 반갑수. 당신은 더 이상 사단장이 아닙니다. 그저 횡령범일 뿐입니다. 이거나. 난 민간인이야. 너네가 뭔데 나를 잡아. 경찰 불러. 내 변호사 부를 거야. 나주리가 발악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헌병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군 관련 비리의 공범으로 연루된 민간인은 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나중에 선임하시고 지금은 조용히 따라오시죠.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철커덕. 차가운 금속성 소리가 나주리의 손목을 조였습니다. 은색 수갑이 그녀의 보석 팔찌와 기괴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녹차잎이 묻은 얼굴, 찢어진 밍크숄, 그리고 수갑.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순간이었습니다. 백설화는 끌려가는 2사람을 향해 마지막 선고를 내렸습니다. 반갑수. 자네는 병사들의 밥그릇을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불명예 전역과 함께 군인 연금 박탈, 그리고 차디찬 감옥 바닥에서 남은 생을 보내게 되겠지. 그리고 시선을 나주리에게 옮겼습니다. 나주리. 오늘 이 동창회 비용 내 남편이 낸다고 했지. 그거 다 우리 5군단 병사들 고깃값 훔친 돈이야. 내가 그토록 자랑하던 명품 가방, 외제차, 그리고 내 알량한 자존심까지. 전부 가난한 내 병사들 피 빨아서 만든 거라고. 백설화가 동창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동창들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희들도 똑똑히 들어. 너희가 지금 마시고 있는 이 와인, 먹고 있는 이 스테이크. 전부 도둑질한 돈으로 차린 작물이다. 먹고 싶으면 먹어. 대신 그 대가는 각오해야 할 거다. 참고로 이 비용은 전액 굽고 환수 조치될 테니 오늘 밥값은 각자 계산하고 나가는 게 좋을 거야. 아니면 작물 취득으로 조사를 받던가. 동창들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있던 손들이 멈췄습니다. 마치 독을 먹은 사람들처럼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박미라는 슬그머니 핸드백을 챙겨 도망칠 준비를 했습니다. 끌고 가. 백설화의 명령에 헌병들이 반갑수와 나주리를 짐짝처럼 끌고 나갔습니다. 설아야. 설아야,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우리 친구잖아. 응? 옛날 생각해서 한 번만 봐줘. 나주리가 끌려나가며 뒤를 돌아보고 절규했습니다. 비명과 울음소리가 뒤섞인 그녀의 목소리는 처절했습니다. 백설화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친구. 백설화가 피식 웃었습니다. 나는 쓰레기와 친구한 적 없다. 그리고 옛날 생각? 그래, 나도 옛날 생각나서 내 머리에 녹차 좀 부어봤다. 시원하더냐? 연회장 문이 닫히고 나주리의 비명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남겨진 것은 무거운 침묵과 녹차 냄새뿐이었습니다. 백설화는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던 자신의 낡은 옷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그리고 별 3개가 박힌 가죽 장갑을 꼈습니다. 조금 전까지 낡은 스웨터를 입은 초라한 중년 여성이었던 그녀는 장갑 하나로 다시 전장을 지배하는 포천의 마녀로 변모했습니다. 그녀는 굳어버린 동창들 사이를 가로질러 출구로 향했습니다. 모세의 기적처럼 길이 열렸습니다. 아무도 감히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호텔 로비로 나온 백설화는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서울의 매연 섞인 공기였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2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대기하고 있던 관용차 운전병과 전속 부관이 뒷문을 열며 우렁차게 경례했습니다. 충성, 군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래, 가자. 포천으로 복귀한다. 백설화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화려한 호텔의 불빛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허무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덤덤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군. 그녀는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썩은 살을 도려냈으니 이제 새 살을 돋게 할 차례였습니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5만 명의 부하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짜 강철의 꽃은 이제야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별관 조사실. 창문 하나 없는 좁은 방 안에는 차가운 형광등 불빛만이 웅웅거리며 돌고 있었습니다. 철제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군 검찰관의 눈빛은 건조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 맞은편에 앉은 반갑수는 하루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기름졌던 머리카락은 떡이 저 이마에 달라붙었고 장군의 상징이었던 견장이 뜯겨나간 어깨는 처량하게 처져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위풍당당한 사단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초라한 횡령 피의자일 뿐이었습니다. 반갑수 피의자. 부인하시겠습니까? 증거가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검찰관이 두툼한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쿵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육사단 보급 창고 입출고 내역서, 차명 계좌 거래 내역, 그리고 나주리의 외삼촌 업체와 주고받은 이면 계약서였습니다. 아니 그게 검찰관님. 저는 진짜 몰랐습니다. 맹세합니다. 집사람이 다 한 겁니다. 여자가 욕심이 많아서 저 몰래 인감을 파서 찍은 겁니다. 저는 군 생활만 열심히 하느라 집안 살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억울합니다. 반갑수는 끝까지 비굴했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아내를 팔아넘기는 것에 일말의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 아내를 괴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군단장님이 오해하신 겁니다. 제가 백설화 군단장님께 얼마나 충성을 맹세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한 번만 면담하게 해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빌겠습니다. 검찰관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백설화 군단장님께서 특별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티끌 하나 남기지 말고 탈탈 털라고요. 그리고 본인은 병사들의 고깃값 훔친 쓰레기와는 대화하지 않는다고 전하라 하셨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나주리의 집 현관문이 강제로 개방되었습니다. 법원 집행관들과 헌병대 수사관들이 흙 묻은 구둣발로 거실을 밟고 들어왔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남의 집에 신발 신고 들어오지 마. 나가. 다 나가란 말이야. 수갑을 찬 채 조사를 받고 증거 확보를 위해 잠시 현장 검증차 데려온 나주리가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집행관들은 손에 빨간색 압류 딱지를 뭉치로 들고 집안 곳곳을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나주리가 그토록 아끼던 거실의 이탈리아산 소파, 벽에 걸린 유명 화가의 그림, 그리고 대형 크리스털 텔레비전에 빨간 딱지가 덕지덕지 붙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이 차압당하는 소리였습니다. 안 돼. 거긴 안 돼. 나주리가 비명을 지르며 드레스룸으로 달려가 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곳은 그녀의 성소이자 자존심의 원천인 명품관이었습니다. 비키세요. 공무집행 방해로 추가 기소될 수 있습니다. 집행관이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하며 나주리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나주리는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찬란하게 빛나는 가방과 보석들이 드러났습니다.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병사들이 먹어야 할 고기를 빼돌린 돈으로 산 가방들이 조명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전부 압류해. 집행관의 지시에 따라 인부들이 가방 하나하나에 가차없이 빨간 딱지를 붙였습니다. 나주리의 영혼이나 다름없던 물건들이 순식간에 경매 물품으로 전락했습니다. 이거 내 거야. 내가 어떻게 산 건데? 우리 아빠가 사준 거라고. 나주리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20년 전 백설화가 흘렸던 눈물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회한의 눈물이 아니라 탐욕을 뺏긴 악마의 발악이었습니다. 그때 거실 텔레비전에서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속보 육군 모부대 사단장 부부 수십억 원대 급식 비리 적발. 부인이 주도하여 조직적으로 횡령 충격 장병 식탁에 쓰레기 고기 공급하고 사단장 부인은 명품 쇼핑. 국민 분노 폭발. 화면에는 모자이크 처리된 반갑수와 나주리의 결혼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달린 실시간 댓글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군인들 밥 뺏어 먹고 산 가방이 좋냐? 천벌을 받을 년놈들. 저 여자 신상 털렸다. 강남 5호 예고 출신 나주리라며? 학교 망신 다 시키네. 완전 악마들이네. 평생 감옥에서 썩어라. 재산 몰수하고 국외 추방해라. 나주리의 휴대전화는 압수당하기 직전까지 계속 울려대고 있었습니다. 위로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동창들이 보낸 욕설 문자 그리고 피부과 환자들의 환불 요청 문자가 빗발치고 있었습니다. 나주리, 너 때문에 우리 남편 세무조사 들어왔어. 죽여버릴 거야. 내 돈 내놔. 너랑 친구인 척했다가 나까지 도매급으로 넘어가게 생겼잖아.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를 여왕처럼 떠받들던 시녀들이 이제는 그녀를 물어뜯는 하이에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주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했던 샹들리에에도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거짓과 탐욕이라는 모래 위에 지어진 바벨탑은 백설화라는 거대한 파도 한 번의 흔적도 없이 쓸려나갔습니다. 남은 것은 폐허뿐이었습니다. 비리 사건이 마무리되고 포천의 겨울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산정호수가 꽁꽁 얼어붙고 백운 계곡의 물소리마저 멈추는 혹한이 찾아왔습니다. 백설화 군단장은 집무실에 앉아 반갑수와 나주리의 1심 판결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반갑수 징역 10년 불명예 전역 및 군인 연금 박탈 추징금 50억 원 피고인 나주리 징역 7년 추징금 30억 원. 두 사람은 법정에서도 서로에게 죄를 떠넘기며 난동을 부리다 판사에게 괘씸죄까지 추가되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결국 이혼 소송까지 진행 중이라는 보고가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감옥이라는 지옥 안에서도 서로를 증오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백설화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통쾌함보다는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겨우 이런 인간들에게 짓밟혀 자신의 찬란했던 10대와 20대를 고통 속에 보냈다는 사실이 허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5만 명의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백설화는 전투복을 갖춰 입고 관용차에 올랐습니다. 행선지는 육사단 신병교육대였습니다. 눈 덮인 연병장에서 훈련병들이 각계 전투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오르고 진흙 바닥을 기어가는 훈련병들의 기합 소리가 포천의 산을 울렸습니다. 백설화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대열에서 뒤처진 한 훈련병에게 시선이 꽂혔습니다. 체구가 작고 깡마른 훈련병이었습니다. 그는 무거운 소총을 들고 비틀거리며 진흙탕을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조교가 옆에서 소리를 질렀지만 훈련병은 힘에 부쳐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백설화는 천천히 그 훈련병에게 다가갔습니다. 군단장이 나타나자 조교와 교관들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백설화는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진흙탕 속에 엎드려 있는 훈련병 앞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차가운 진흙이 그녀의 전투복 무릎을 적셨습니다. 이름이 뭐냐? 훈련병은 별 3개가 박힌 모자를 보고 깜짝 놀라 딸꾹질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에이, 이병 김하늘입니다. 힘드나? 죄송합니다. 군단장님, 제가 너무 약해서 동기들에게 폐만 끼칩니다. 저는 군인이 될 자격이 없나 봅니다. 김하늘 훈련병의 눈물 섞인 목소리에서 20년 전 백설화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약하다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죄인이 되어야 했던 그 시절의 자신. 녹차를 뒤집어 쓰고 죄송하다고 빌었던 그날의 기억. 백설화는 가죽 장갑을 벗고 훈련병의 흑투성이 맨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에 군단장의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김하늘, 고개 들어라. 백설화의 눈빛은 엄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나도 너만 했을 때는 팔굽혀펴기 하나도 못했다. 행군하다가 기절해서 엎혀오기도 했어. 남들은 나보고 주제 파악하고 집에 가라고 했지. 훈련병의 눈이 커졌습니다. 천하의 포천의 마녀 승진 군단장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약한 건 죄가 아니다. 하지만 약하다고 스스로를 포기하고 주저앉는 건 죄다. 내가 지금 진흙탕에 처박혀 있는 건 더 높이 뛰어오르기 위한 도움닫기 과정일 뿐이야. 진흙이 묻은 군복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옷이다. 백설화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훈련병의 얼굴에 묻은 진흙을 닦아주었습니다. 일어나라. 내가 너를 기다리겠다. 내가 자대에 올 때까지 내가 내 뒤를 봐주마. 대신 너는 나에게 증명해라. 내가 결코 약하지 않다는 것을. 김하늘 훈련병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고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악. 훈련병은 이를 악물고 다시 포복 자세를 취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백설화는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의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오후 백설화는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의 모교를 찾았습니다. 폐허처럼 변해버린 국가사 실습실 건물 앞에 섰습니다. 그곳은 여전했습니다. 음습한 기운과 낡은 담벼락. 20년 전 자신이 짓밟히고 끓는 녹차를 뒤집어 썼던 그 장소. 백설화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매미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나주리의 비웃음 소리, 아이들의 조롱, 그리고 비참하게 울던 18살의 백설화가 보였습니다. 백설화는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온 작은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따뜻한 녹차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뚜껑을 열어 바닥에 천천히 부었습니다. 연두색 액체가 흙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많이 뜨거웠지. 미안하다. 너무 늦게 와서. 백설화는 과거의 자신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이제 그만 울어. 내가 다 갚아줬어. 너는 이제 자유야. 녹차 냄새는 이제 지워졌다. 겨울 바람이 불어와 백설화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어린 백설화가 고맙다고 쓰다듬는 것 같았습니다. 백설화는 활짝 웃었습니다. 가슴속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학교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림자는 사라지고 겨울 햇살만이 그녀의 앞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다시 포천 승진 훈련장. 혹한기 전술 훈련의 하이라이트인 군단급 기동 훈련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체감 온도 영하 30도의 살인적인 추위가 5군단을 덮쳤습니다. 살을 애는 칼바람 속에서 40km 철야 전술 행군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병사들의 눈썹에는 하얀 서리가 맺혔고 군화는 돌덩이처럼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체력의 한계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그 대열의 선두에 백설화 군단장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지휘 차량을 타지 않았습니다. 완전 군장을 메고 KO 권총을 차고 병사들과 똑같이 걷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 그리고 여성의 몸으로 젊은 병사들과 함께 이 혹한을 뚫고 걷는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군단장님, 무리하십니다. 차량에 탑승하십시오. 이러다 쓰러지십니다. 참모장이 울먹이며 말렸지만 백설화는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내 새끼들이 걷는데 내가 편하게 갈 수 있나? 지휘관은 부하들의 등 뒤가 아니라 가장 앞에서 바람을 맞는 사람이다. 나를 막지 마라. 그녀의 숨소리는 거칠었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그런 군단장의 모습을 보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와, 군단장님 진짜 독종이다. 저 나이에 완전 군장이라니. 저러니까 별 3개 달았지. 진짜 군인이다. 우리 군단장님 찐이다. 병사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공포나 강압에 의한 복종이 아니었습니다. 존경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충성심이었습니다. 지쳐서 주저앉으려던 병사들도 군단장의 등을 보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새벽 5시. 가장 춥고 어두운 시간. 행군의 종착지인 대연병장에 5만 명의 부대원들이 집결했습니다. 수만 명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입김이 거대한 구름을 만들었습니다. 전차와 자주포의 엔진 소리가 웅장한 배경음처럼 깔렸습니다. 백설화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동상으로 벌겋게 터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포천의 밤하늘에 뜬 별보다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자랑스러운 승진군단 용사 여러분. 그녀의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우리는 오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다. 추위도 고통도 포기하고 싶은 유혹도 우리를 꺾지 못했다. 나는 보았다. 서로의 군장을 들어주고 밀어주고 끌어주며 함께 걷는 너희들의 모습을. 백설화는 잠시 말을 멈추고 병사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그 중에는 신병교육대에서 만났던 김하늘 이병도 있었습니다. 그는 씩씩하게 자대 배치를 받고 이번 행군을 완주해냈습니다. 백설화와 김하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김하늘이 눈물 맺힌 눈으로 씩 웃어 보였습니다. 강함이란 무엇인가? 남을 짓밟고 올라서서 군림하는 것이 강함인가? 아니다. 그건 폭력이고 야만이다. 나주리와 반갑수 같은 자들이 가졌던 것은 힘이 아니라 허세였다. 백설화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용기다. 내 옆에 전우가 쓰러지면 일으켜 세우고 내 조국이 위협받으면 가장 먼저 뛰쳐나가는 것. 그것이 진짜 군인이고 진짜 강함이다. 병사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부조리와 차별 그리고 육체적 고통이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나 승진군단장 백설화는 약속한다. 너희가 이 나라를 지키는 방패가 되어준다면 나는 너희를 지키는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되겠다. 내 어깨에 있는 별은 너희 위에 군림하기 위한 계급장이 아니라 가장 어두운 곳에서 너희의 길을 비추기 위해 존재하는 등대다. 와!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포천의 명성산과 백운산이 떠나갈 듯한 함성이었습니다. 백설화, 백설화, 승진, 승진. 병사들은 군단장의 이름을 연호하며 환호했습니다. 백설화는 거수경례로 답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동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산등성이 너머로 붉은 태양이 솟아올랐습니다. 눈 덮인 연병장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백설화의 어깨에 박힌 3개의 별이 아침 햇살을 받아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지난 2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끓는 녹차물에 화상을 입고 울던 소녀는 이제 없습니다. 그 자리에는 수만 명의 부활을 거느리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리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하는 진정한 거인이 서 있었습니다. 백설화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포천의 차가운 공기가 더 이상 시리지 않았습니다. 상쾌하고 맑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슴 속에 핀 강철의 꽃을 느꼈습니다. 그 어떤 시련에도 시들지 않고 영원히 빛날 승리의 꽃이었습니다. 백설화 중장은 부관을 돌아보며 짧고 굵게 명령했습니다. 전 군단 부대 복귀한다. 따뜻한 밥 먹이자. 충성. 백설화가 단상을 내려와 병사들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해 보였습니다. 전설은 그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